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의 가족은 건강한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의 결정 요인을 살펴보면요. 가족관계는 크게 이렇게 두 부부가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와 또 결혼하게 되면 누가 생기죠? 자녀가 생기게 되죠. 부부 역할과 부모 역할로 나뉘게 됩니다. 부부관계는 상대방의 기대를 고려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조정해 나가는 역할 취득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족 역할에 대한 태도가 부부간에 일치하지 않으면 갈등이 빚어집니다. 옛날에는 부모의 역할이 엄부자모라고 해서 엄한 아버지, 자애로운 어머니였지만 현대 가족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남녀가 기대하는 역할의 차이를 살펴보면요. 남성은 삶의 동반자가 되는 아내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사랑을 표현해 주는 남편을 원하고요. 남성은 성욕과 식욕을 만족시켜주는 아내를 원하지만 여자는 경제적인 필요와 안정감을 채워주는 남편을 원합니다. 남성은 사랑과 애정을 나누는 아내를 필요로 하고 또 여성은 정직과 투명하게 마음을 나누는 남편을 원합니다. 남편은 여가 상대가 되어준 아내를 원하지만 여성은 가정과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는 남편을 원합니다. 남성은 시집과 조화를 이루고 자녀를 잘 키우는 아내를 원하지만 또 여성은 사회적 관계를 또 존중해주는 남편을 원하지요. 또 남성은 여성의 칭찬과 격려를 받고 존중받기를 원하지만 여성은 남편의 보호와 또 여성의 성적 욕구를 알고 만족을 주는 남편을 원합니다. 서로가 기대하는 역할이 이렇게 다른데요. 이 부부 관계는 이러한 서로의 기대를 맞추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의 역할 가운데 부모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교육이라는 가르칠 교자는 본받음, 가르침, 알림, 훈계, 학문, 도덕, 종교를 뜻하는 내용의 한자이고요. 이 기를 육자는 기름, 나음, 자람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육성하고 올바르게 자라남을 의미하는데요. 이 육달월의 육은 신체, 육체를 의미하고요. 이 위에 있는 기를 육자의 이 위에 부분은 아들 자자가 거꾸로 뒤집혀진 모양입니다. 부모로부터 출산의 과정부터 교육이 바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가족 역할에서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족 구성원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수렴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또 중요한 것은 분담된 자신의 역할을 수용하고 만족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큰딸을 시집 보내고 직장 생활을 하는 두 딸과 살고 있는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요. 항상 가사일로 언쟁을 벌이곤 했습니다. 언제나 아내의 퇴근 시간이 더 늦었는데 남편은 아내가 저녁을 차려주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제발 일찍 들어오는 당신이 밥 좀 차려주면 안 되느냐는 아내의 요구에 남편은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다 큰 딸도 있는데 왜 내가 밥상을 차리냐며 원망하자 그럼 둘째 딸이 퇴근해서 밥을 차리고 내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였지만 설거지를 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처량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딸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내가 과연 설거지를 해야 되나? 그때 지혜로운 아내였다면 남편의 마음을 읽어주고 남편의 봉사에 감사의 말을 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남편도 처량한 마음이 가족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전환되어서 더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가족 권력을 살펴보시겠는데요. 가족 내에도 권력이 존재할까요?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고 자녀는 부모의 지시에 따릅니다. 이것은 부모의 권력에 자녀가 순종하는 것으로 가족 권력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힘이 성장함에 따라 권력 관계가 이동되기도 합니다.
가족도 작은 정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가의 지도자도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토론과 합의를 거쳐 민주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면 국민들이 존경하고 따르겠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전행하는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섬기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가족 권력 내에는요, 부부 권력, 부모 권력, 형제 권력, 친족 권력 등이 있습니다. 권력의 기반은 권력의 원천을 의미하는데 경제적 자원일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주 수입원이 누구인가가 가족 권력을 장악하게 만드는데요. 다음의 이야기는 경제활동을 하게 된 아내가 가정 내 권력을 갖게 됨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될 때에는 전업주부로 지내던 아내가 남편의 사업이 기울어지자 세 자녀의 공부 뒷바라지를 위하여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억척 같은 아내는 열심히 일해서 어느덧 남편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왔습니다. 남편은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자라왔으며 가족보다는 친척, 언제나 남을 더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돈을 벌기 시작하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자기 집 강아지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남편에 대한 보복 심리가 작용해서 함부로 남편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경제적 무능함에 화가 나서 크게 남편과 다투었는데 그것을 지켜보던 딸은 엄마 제발 좀 그만해. 아빠 좀 참아주면 안 돼? 내가 말 안 들었을 때 엄마가 나 버린다고 산에 데려가고 베란다에 가두고 그랬던 거 지금도 생생하게 다 기억나. 그런데 난 그때 엄마가 왜 나한테 그랬냐고 따지지 않았잖아. 엄마 다 용서했다고. 그러니까 엄마도 제발 아빠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어? 라고 울먹이는 딸을 보며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족과의 전쟁을 치른 아내에게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하기 위하여 저는 제가 봉사하는 경기도의 한 요양원 새로남 쉼터로 초청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랑 연습장인 가정이라는 말씀을 듣고 아내는 크게 감화를 받아서 가족에게 모두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 편지를 받은 남편은 제게 장문의 카톡을 보내셨는데요. 다음 기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력 과정은 가족 내에서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인데요. 위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사랑보다 위대한 권력은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토론과 협의를 통해 민주적인 권력 행사가 이루어지겠지요. 가족 권력이 일부에게 집중되어지면 일방적이고 통제적인 방식으로 권력 과정이 진행되어서 가족 구성원은 서로의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권력 구조를 갖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이번 주말에 외식할 때 누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동안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울 때 행선지 결정은 누가 했나요? 대충 답이 나오시죠? 부모 학생 캠프에 참가하신 아버님이 제게 질문하셨습니다.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외식도 계획하고 휴가 계획도 세웠지만 아이들과 아내가 잘 안 따라준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대답이 듣고 싶었던 아버님께 저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무엇이 먹고 싶냐고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물어보셨어요? 어디에 놀러 가고 싶은지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물어보셨나요? 대답은 아내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사람 마음대로 하죠. 자기가 먹고 싶은 데로 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은 겸연쩍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서 애들이 안 따라오나 하며 머리를 긁적이셨습니다. 상담실에 오는 많은 부모들은 우리 애는 지독히도 말을 안 들어요 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난 내 아이들 말을 그동안 정말 안 들어줬어요 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을 많은 부모들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가족의 의사소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의 의사소통에는 가족 구성원 간에 언제나 서로의 의견과 감정을 교환하는 의사소통이 항시 일어납니다. 의사소통이 전달되는 내용에 따라 기능적인 의사소통과 정서적인 의사소통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한 상의와 요청, 지시, 전달은 기능적이라면 또 가족 구성원에 대한 호감과 애정과 혹은 짜증, 분노, 적개심 이런 감정들을 표현하게 된다면 정서적 의사소통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 되게 배타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프면 열이 나듯이 마음에 화가 나도 그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요. 부정적인 화나 감정은 절대로 내어서는 안 된다고 아이를 다그치게 되면 그 아이의 정서성은 개발되어지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의사소통의 여러 가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나온 것은 사슬형 체인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족 구성원이 일렬로 늘어서서 개별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경우입니다. 중간에 위치한 가족들은 가족 내에서 중심 사람이들이겠죠. 양 끝에 가족 구성들은 다소 격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바빠서 가족원들이 함께할 시간을 만들기 어려울 때는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가족원들을 분리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원형인데요. 사슬형과 유사하지만 양 끝에 있는 가족원과의 의사소통이 잘 되는 유형입니다. 모든 가족원이 양 옆의 가족원과만 의사소통하지만 다른 사람과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혹시 그렇지 않나요? 나는 큰아이하고는 잘 되는데 둘째 아이하고 안 돼. 나는 둘째 아이하고는 잘 통하는데 큰아이하고는 말만 했다 하면 싸우게 돼. 이런 경우가 있지요. 자, 그 다음 또 Y형인데요. 이 메시지가 한 가족원을 통해서 다른 가족원에게 전달되는 유형입니다.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는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희형은 한 가족원을 중심으로 모든 가족원들이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하는 유형입니다. 모든 메시지를 통제하는 가족원은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다른 가족원의 메시지를 여과하거나 왜곡시킬 수 있고 가족 내의 긴장과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완전 통로형인데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양방향적으로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바람직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원 모두가 참여하여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나누기 때문에 문제 해결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모든 방향으로 메시지가 전달되어서 때로는 비조직적이고 혼란스러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구조는 가족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가족 관계를 결정한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의사소통 방식은 어떠한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의 응집력인데요. 가족마다 구성원 간에 정서적인 유대가 다르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다릅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서로 가깝게 여기는지 가족원 개인이 경험하는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그것이 다른데요. 가족 공동의 시간, 가족원 개인이 얼마나 사적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또 가족 공동의 공간과 개인의 사적 공간의 허용 정도 또 친구 관계, 가족 공동의 관심사나 여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족 응집력의 수준에 따라 4가지 수준으로 가족을 나누는데요. 처음에는 속박 가족입니다. 가족원 상호 간에 지나치게 밀착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너 없으면 나는 죽어! 라는 신념으로 가정의 문제를 가족 이외의 사람과는 의논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가정에서 끝내야 돼 라는 생각이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족에 이방인이 들어오면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과잉 분리 가족인데요. 응집 수준이 가장 낮은 가족으로서
정서적인 유대나 친밀감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리된 가정으로 구심체가 없어서 서로 뿔뿔이 흩어져 제 갈 길로 갑니다. 이러한 분위기의 가족들은 집 밖에서의 관계가 더 중요한데요. 가족끼리 무엇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은 분리가족인데요. 정서적인 유대감이 잘 유지되나 각기 자율적 활동을 허용하는 가족입니다. 그 다음은 연결가족인데요. 정서적 유대감도 강하고 개인의 자율성도 충분히 허용되는 매우 기능적인 가족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족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체계를 지니는 동시에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가족 적응력은 가족의 역할, 규칙 등을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융통성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적응력의 수준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경직된 가족은 완고하고 율법적이며 변화를 지나치게 억제하는 안정지향적 가족입니다.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지니고 자녀 교육도 매우 엄격하지요. 가정의 법칙은 가장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모든 일이 좌지우지됩니다. 가족 규칙의 준수가 강요되고 가장의 실직이나 질병과 같은 문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문제 해결력이 부족한 것이 약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혼돈된 가족인데요. 말 그대로 자기 멋대로 각자가 기준인 가족입니다. 리더십이 없고 방임적이며 자녀 양육 방식을 지니고 가족 규칙이 없거나 그 규칙 또한 자주 변합니다. 가족 체계가 불안정하고 문제 해결력이 빈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조적 가족은 경직된 가족과 혼돈된 가족 중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족 안정성이 높고 변화에 대한 융통성이 있는 가족입니다. 유연한 가족은 가족원의 역할이 잘 분담되어 있습니다. 아빠가 바쁠 땐 엄마가 때로는 또 엄마가 바쁠 땐 아빠가 엄마의 역할을 대신해 주기도 하고 다양한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타협과 문제 해결 능력이 높은 기능적인 가족이라고 하겠습니다. 버지니아 사티어가 묘사한 역기능적 가족의 모습을 묘사한 구절에는요,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문제 가정에서 사람들 몸과 얼굴은 그들의 현재 상황을 말해줍니다. 몸은 굳어 있고 움츠러들어 있거나 구부정합니다. 얼굴은 뚱한 표정이거나 슬퍼 보이거나 가면처럼 무표정합니다. 눈은 아래로 내리깔고 있고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귀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거칠거나 날카로워서 귀에 거슬리고 아니면 거의 들리지도 않습니다. 문제 가족 구성원들 간의 우애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서로 간에 느끼는 기쁨도 거의 없습니다. 가족들은 의무감으로 함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서로 참으려고 노력합니다. 때때로 누군가가 분위기를 가볍게 해보려는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심각해지고 맙니다. 그보다 더 자주 유머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꼬고 심지어는 잔혹하기까지 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라고 말하기에 너무나 바빠서 인간으로서 자신을 즐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실제로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문제 가정의 구성원들에게는 매우 놀라운 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함께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그들이 어떻게 견뎌왔을까 의아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일이나 다른 바깥 활동에 집착해 실제로 가족과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며칠 동안 얼굴을 마주치지 않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혹시 오늘날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 이렇진 않으신지요? 우리 가정의 모습을 오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역기능적 가정의 특징은 가정의 역할이 제대로 분담되거나 책임있게 수행되지 않고 권위나 훈련, 질서가 없고 혼돈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부모 또한 역기능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이지요. 문제나 갈등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역기능적 가정에는 인격적인 사랑의 만남이 없습니다. 가족을 자신의 소유물로 인정해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이 가해지기 쉽게 되죠. 역기능적 가정은 경직되어 있고 폐쇄적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역기능적 가정에는 집은 있으나 가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기능적 가정은 가족은 있지만 개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족 안에 개개인은 흡수되어 뭉텅이로 취급될 뿐입니다. 개인의 자유의지보다는 가족의 명예가 중요합니다. 역기능적 가족에는 진정한 의미의 쉼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 폭력과 욕설 난무, 온 가족이 피할 수 없이 함께 당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더 위협적이고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역기능적 가정은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쉼은 온전한 용납과 이해가 있는 곳에서 가능합니다. 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곳에서 가능하고요. 단점에 대한 모욕적 언사가 남발되나 솔직한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가정에서는 각자가 가진 단점이나 연약한 점을 부드러운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건강한 가족의 특징을 살펴보실까요? 건강한 가족은 기능적 가족, 성공한 가족, 강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족의 공통적 특징은 가족원 상호 간의 욕구를 서로 잘 충족시켜주고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습니다. 가족관계는 세 가지의 하위관계,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형제-자매 관계로 구성됩니다. 건강한 가족은 가족원 모두가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으며 하위관계 또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 건강한 가족의 특징은 가족의 행복과 안녕에 서로 깊은 관심을 가지며 이를 중요시합니다. 서로에 대한 정서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고요. 상대방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존중합니다. 최근에 저는 내면아이라는 집단 상담 시간에 한 사모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사모님은 북경에서 우리나라로 북경대학을 나오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 상담을 배우는 그런 사모님의 예화인데요. 하루는 그 아이가 엄마의 변한 모습을 보고 엄마, 이제 엄마 같아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그전엔 엄마가 엄마 같지 않았어? 그럼 엄마가 사모 같았지. 근데 이제 엄마가 엄마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엄마로서 몇 점을 줄 거야? 그랬더니 10점을 준다고 하더랍니다. 아, 그러면은 10점 만점에 10점? 아니, 100점 만점에 10점?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 아직 멀었구나 얘기했더니 아니, 곱하기 12 해도 돼. 라고 그 아이가 얘기했다는데요. 정말 사모가 엄마로 거듭난 그런 사건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여러분은 가족 내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또는 아내, 남편에게 과연 몇 점의 점수를 받고 계신가요? 가족 구성원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데요. 일단 대화 시간이 많고 적극적인 경청을 하게 되고 갈등에 대해서도 개방적이고 솔직하게 논의하게 되어서 갈등을 이전보다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건강한 가족은 가족 구성원끼리 함께 많은 활동을 공유합니다. 운동, 산책, 여행, 종교활동 등 많은 활동을 공유하면 좋겠지요. 효율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당면 문제나 위기를 잘 해결하는 것이 건강한 가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혜는 자신과 타인을 분화시키는 능력인 동시에 사고와 감정을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심리적 분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요. 부모와 자녀의 심리적인 분화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자아 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서로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개인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다른 가족에게 투사하거나 전달함으로 과도한 감정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성장하게 되면 인간관계에 회피적이거나 또한 회피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또 민우친이라는 가족학자는 가족의 갈등 해결 능력이 뛰어난 것이 건강한 가족의 특징이라고 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족은 행복하고 조화로워서 갈등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신화입니다. 모든 가족은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 문제의 유무가 아니라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단계에 따라 가족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어린 시절에는 자녀로서 부모와의 관계를 맺으며 형제 자매와 성장하게 되죠. 결혼과 더불어 남편 또는 아내로서 부부관계를 형성하여 자녀를 낳아 부모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건강한 가족관계를 이루는 첩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성공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중요한 의사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의 가족이 얼마나 친밀한가를 알려주는 척도인데요. 한번 여러분의 가족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친밀감, 우리 가족은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산다. 2. 우리 가족은 상당히 친한 편이다. 3. 우리 가족은 취미생활을 같이 한다. 4. 가족 관련 사항들에 대해 부모의 의견은 대개 일치한다. 5. 의견 차이가 있어도 서로 간의 사랑이 줄지는 않는다. 그리고 가족 건강성에서 중요한 것이 아까 가족 갈등이었는데요. 6. 서로 간의 간섭이 너무 심하다. 7.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 8. 서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9. 모든 사항에 대해 계획을 하지도 못하고 결정을 잘 내리지도 못한다. 10. 문제에 대하여 가족과 의논하기보다 제3자와 의논하는 것이 편하다. 그렇게 네라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의 가족의 가족 갈등이 좀 심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다음은 가족관계의 민주성입니다. 11. 중요한 결정 사항에는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한다. 12. 가족 결정에서 가족 모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3. 부모는 모든 결정을 하기 전에 자녀의 의견을 듣는다. 14. 부모는 결정 사항에 대해서 자녀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같이 참여시킨다. 15.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각자의 능력껏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가족관계의 민주성을 묻는 척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얼마나 친밀한지, 우리 가족은 얼마나 갈등을 잘 해결하고 있는지, 우리 가족은 얼마나 민주적인지를 보고 여러분의 가족 건강성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